대한민국이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구름을 꿰뚫어보는 눈. 밤에도 안개 속에서도 지상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기술이죠. 미국이 수십 년간 연구했고 일본이 중간에 포기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이 기술을 막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일본 해군 기지가 전 세계에 발가벗겨지는 굴욕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우주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야마모토 시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 우주정보과에서 일하고 있죠. 자위대 정보장교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위성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게 제 업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방위성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스크린에 한국 나로우주센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정보관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합성 개구레이더 기술이라고 하죠. 구름이 있어도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SAR를요? 광학위성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옆에 앉은 사토 국장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로켓 엔진도 우리 기술 베껴서 만든 주제에.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모두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보관의 다음 말에 웃음이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 위성이 완성되면 우리 해군 기지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SAR 위성이라. 인정하기 싫지만 대단한 기술이긴 했어요. 우리 일본도 개발하다 포기한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막으면 됩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 손 안에 있어요. 핵심 부품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야마모토 과장이야. 저는 자신있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 기술을 따라오는 이류일 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총리 관저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지하 3층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용 회의실이었어요. 일반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문이 열리자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해 방위상, 외무상, 경제산업상까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거였어요. 야마모토 과장.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위성건으로 보고할 게 있다면서요. 예, 총리님.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의 SAR 위성 개발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현재 한국은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완성되면 구름이 있어도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방위상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기지, 사세보 기지, 오키나와 기지. 우리의 모든 해군 시설이 노출됩니다.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말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지금까지는 구름이 끼면 광학 위성으로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작전은 흐린 날에 진행했죠. 하지만 SAR 위성은 다릅니다.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선명하게 찍어요.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며칠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워뒀으니까요. 첫째, 핵심 부품 수출 통제입니다. 한국 위성의 레이더 송수신 모듈은 일본 기업 제품이에요. 수출 승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외무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미국을 통한 기술 이전 차단입니다. 한국 연구진 상당수가 미국 유학파예요.
NASA나 JPL 출신들이 많죠. 미국 측에 압력을 넣어서 기술 유출을 막겠습니다. 경제산업상이 메모를 했습니다. 셋째 발사 시 궤도상 재밍입니다. 설령 위성을 쏘아 올린다 해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자위대 우주작전대와 미군 위성을 동원하면 됩니다. 강력한 전파 교란으로 통신을 끊어버리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계획을 곱씹고 있는 듯 했어요.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따르든 말든 선택권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위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사토 국장이 어깨를 툭 쳤어요. 야마모토 과장 대단해. 완벽한 계획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 손바닥 아니에요. MIT 박사가 몇 명 있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아까 회의에서 본 나로우주센터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거든요.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 밑에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일 우주협력실무협의라는 명목이었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나로우주센터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전남 고흥으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을 한참 달리니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하얀 건물들이 나타났죠.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발사대가 바다를 향해 우뚝 서 있었죠. 정문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마모토 과장님. 이준호라고 합니다. 발사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젊었어요. 아마 4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저는 그의 이력을 미리 조사해뒀습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NASA 제트 추진연구소 경력. 화려한 스펙이었어요. 그래봤자 미국 연구소 출신이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한국에 돌아온 순간 이류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준호 박사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우리는 발사통제동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니 하얀색 건물이 나타났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죠. 인상적이군요. 저는 일부러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뿐이지. 감사합니다. 이준호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위성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비 배치와 네트워크 구조를 눈에 담았어요. 나중에 재밍 작전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였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여성 연구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죠. 아, 최민정 박사입니다. SAR 위성통신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한국 연구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준호 박사님. 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안보 협력 차원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일본과 미국 관제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이준호 박사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역시 순진하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만만한 상대였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발사대가 붉은 노을 속에 서 있었죠. 이제 한국 위성은 우리 손 안에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첫 번째 SAR 위성 발사일이었어요. 저는 도쿄 방위성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에 나로우주센터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하얀 로켓이 발사대 위에서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텔레메트리 수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술팀장에게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과장님. 한국 로켓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각종 수치들이 빼곡히 표시되고 있었죠. 엔진 온도부터 연료량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역시 그때 설치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군. 사토 국장이 옆에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한국 놈들 순진하기는.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10분 전.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과장님 이상합니다.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빼곡하던 수치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엔진 온도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량이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왜 데이터가 안 들어옵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사 5분 전, 3분 전, 1분 전. 우리 화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통신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점화. 스피커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켓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천천히 떠올랐죠. 카메라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니터는 완전히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위성 궤도 진입 성공. 한국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우리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연일 겁니다.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전파 간섭이었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깔끔하게 우리 시스템만 마비됐거든요. 그날 밤 정보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정 박사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리허설이야. 진짜는 다음 달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리허설이라고. 그럼 오늘은 시험이었다는 건가?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발사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감시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대전 본원 건물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항우연이 완전 블랙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어요. 블랙아웃이라고요. 예.
외부 인터넷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내부 무선망도 끊었고요. 연구원 출입도 통제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위성 사진 속 항우영 건물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틀째였습니다. 뭘 하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토 국장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항복 준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민 계획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의 불빛은 사흘째가 되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창문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건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는 최민정 박사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재밍 패턴 분석 완료했어요. 옆에서 김태호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그는 밤새 일본과 미국의 전파 교란 데이터를 분석했죠. 이 주파수 대역만 피하면 됩니다. 고마워요. 이 자료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최민정 박사가 다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흘러갔어요. 0.3초마다 주파수가 도약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로 보호되니까 어떤 재밍도 통하지 않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250명의 연구원이 교대로 투입됐습니다. 기존 위성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이었어요. 누군가는 코드를 짰고 누군가는 하드웨어를 교체했죠. 72시간 동안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연구원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도쿄에서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승인을 받고 재밍 작전을 가동했어요. 자위대 우주작전대와 미군 위성을 동원했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밍 위성 배치 완료했습니다. 일본 위성 3기와 미국 군사위성 4기를 동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압도적인 전파 교란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엔 반드시 꺾는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 최민정 박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발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제발 내 불안이 기우이기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발사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쿄 방위성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큰 스크린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로우주센터의 로켓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재밍 위성 배치 완료했습니까? 저는 작전 통제관에게 물었어요. 예, 과장님. 일본 위성 3기와 미국 군사위성 4기가 대기 중입니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동시 재밍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 국장도 상황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냅니다. 한국이 감히 일본을 넘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10분 전, 5분 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분 전, 1분 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점화. 로켓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위성 궤도 진입. 지금입니다. 재밍 시작. 저는 소리쳤어요. 작전 통제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파 교란 패턴이 표시됐어요. 재민 게시. 출력 100%. 사방에서 강력한 신호가 한국 위성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30초 경과. 타깃 신호 탐색 중.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분 경과. 타깃 미포착. 뭐라고요?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했습니다. 위성 신호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위성이 궤도에 있는데 신호가 안 잡힌다고요. 재밍 출력을 더 높이세요. 이미 최대치입니다, 과장님. 2분 경과. 여전히 타깃 미포착.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3분 경과. 레이더 추적 불가. 통신 주파수 미확인.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술진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성이 사라졌단 말입니까? 사토 국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신호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같은 보고입니다. 타깃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한국 통제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우리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만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과장님, 한국 통제실 화면을 보세요. 기술팀장이 외쳤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의 큰 스크린에 사진 하나가 떠올랐어요. 요코스카 해군 기지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박 중인 항공모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판이 전투기 배치까지 또렷했어요. 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는데도 완벽하게 찍혀 있었죠. 광학 위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촬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떴어요. 사세보 해군 기지였습니다. 이지스함 배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함정마다 미사일 발사관 수까지 셀 수 있었죠.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였어요. 지하 벙커 입구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극비로 건설한 시설이었죠. 네 번째 사진. 이와쿠니 미군 기지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경납고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어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이준호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마모토 과장님 들리십니까?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방금 궤도에 오른 SAR 위성이 촬영한 겁니다. 구름이 있어도 야간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최민정 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0.3초마다 주파수가 도약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로 보호되고 있어서 어떤 재밍도 통하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동안 이준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상황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국장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과장님. 기술팀장이 다가왔어요. CNN과 BBC와 로이터 모두 한국 위성 사진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모든 해군 기지가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방위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패배였어요. 완전하고도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나로우주센터에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온 거였죠. 정문에서 이준호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어서 오십시오, 야마모토 과장님.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한국을 얕봤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처음으로 한국인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 거였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일본 기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완전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뛰어넘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동안 당신들은 독자 기술을 완성했어요.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궤도를 도는 SAR 위성이 보였어요. 구름 속을 꿰뚫어보는 눈. 일본이 포기한 기술이었죠.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최민정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야마모토 과장님, 양자암호 시스템을 보여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떴습니다. 0.3초마다 주파수가 바뀝니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죠. 놀랍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도 연구 중이지만 실용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최민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함께 연구하면 어떨까요? 일본의 광학 기술과 한국의 SAR 기술을 합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협력을 원하는 눈이었죠.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죠. 이준호 박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일본이 우릴 억누르려 할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했어요. 이해라니요.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갑자기 한국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우주는 넓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죠. 이 박사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다음엔 같은 하늘을 보는 동료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함께 갑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함께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한국은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한국을 막으려다 오히려 굴욕을 당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